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현지 시간으로 15일 전쟁 발발 467일 만에 3단계 휴전에 전격 합의한 후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뒤집으면서 또다시 파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19일 휴전이 발효됩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이스라엘의 내각 일부가 하마스와의 휴전 협정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질 석방을 포함한 휴전 협상안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결국 승인했다면서 19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가 낮 12시 15분에 발효되며 오후 4시 여성 군인 3명을 포함해서 첫 인질이 석방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매체인 와이넷은 이번 휴전 합의에 따라서 석방될 예정인 팔레스타인 수감자 명단이 이날 오전 내각 회의 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타결된 것은 지난 16일입니다. 여기 대해서 영국의 BBC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15개월간의 전쟁 끝에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 협정에 합의했다고 중재자 카타르와 미국이 밝혔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휴전 협상을 중재해온 모하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총리도 이날 도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휴전은 이스라엘 내각이 승인을 받아 오는 19일부터 발효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휴전 당사자인 하마스도 17일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불이행 때문에 불거졌던 걸림돌이 오늘 아침 중재국 노력 덕택에 해소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협상이 타결됐다면서 인질들이 곧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최근 휴전 및 인질 석방이 합의한 데 대해서 우리가 이 합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합의는 결코 없었을 것이고 인질은 풀려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공개된 인터넷 방송 댄 봉이너 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에 바이든이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건 불쾌한 일이라면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내가 20일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기 전에 그것 곧 휴전 및 인질 석방 합의 시행이 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합의 도출 시 상황이 카터 레이건 상황과 매우 닮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에 발생한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인질 사태가 1980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가 현직이었던 카터 당시 대통령에게 승리한 뒤에 해결됐던 상황을 상기시킨 겁니다. 일단 양측이 합의했던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될 휴전의 첫 단계에서 교전을 멈추고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합니다. 이 기간에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 남은 모든 여성과 어린이 50세 이상의 고령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1,000여 명을 풀어줍니다. 휴전 다음 단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 기간에 진행됩니다. 이번 전쟁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가자지구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해서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인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납치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전에 돌입하면서 민간인과 하마스의 원동 46,5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전쟁의 2차 휴전에 조만간 합의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가자 지구에 억류되어 있는 이스라엘 인질 규모가 또 주목됩니다. 여기 대해서 CNN은 지난 15일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서 2023년 10월 7일 남부 기습 침입에 하마스 및 가자 무장 조직에 의해 가자로 끌려간 인질은 총 251명이며 이 중 157명은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현재 94명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계속 억류되어 휴전 협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가자 내 인질 94명 중 34명은 사망을 했고 60명만 살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60명 중 42에서 60일간 이어질 휴전 1단계 33에서 34명이 석방되고 나머지가 그 다음 2단계에 풀려날 예정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에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압박이 한몫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힘을 통한 평화라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던 그는 지난달 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2025년 1월 20일 이전까지 인질들이 석방되지 않는다면 중동 지역과 인류에 반하는 만행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큰 대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하마스가
현재 억류 중인 미국인 포함 인질을 자신의 취임 때까지 석방하지 않을 경우에 중동에서 전면적인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면서 그것은 하마스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듭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일기 당시에 네타냐후 총리와 남다른 브로맨스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휴전이 트럼프 당선을 위한 네타냐후 총리의 선물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간 휴전 협상에 대해서 미국의 강경 대응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번 휴전안에 이 가자지구 통치권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휴전안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전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누가 통치할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추후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중심부에서 철수하기는 하지만 가자지구 최남단과 이집트 국경을 잇는 필라델피 통로, 그러니까 필라델피 회랑 철수는 휴전 발의 후 50일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1단계 안에 모든 병력을 철수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AP통신은 이스라엘이 휴전 1단계가 끝난 후에 군사작전을 재개할 가능성을 남겼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불안한 요소는 2단계와 3단계에 대해서 큰 얼개만 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2단계에서 하마스는 남은 인질을 전부 석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스라엘도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합니다. 3단계에서는 숨진 인질들 시신까지 하마스가 전부 송환하고 3에서 5년간 가자지구 재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단계, 3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휴전 발의 후 16일째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언제 이 휴전안이 깨질지 불안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가자지구 통치권을 놓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의견 차이가 커서 언제든지 휴전안은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은 결국 중동 지역 내 이슬람 세력이 힘을 잃는 경향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및 이란과 시리아의 여러 시아파 이슬람 무장 세력 모두가 상당히 약화된 상태로 가자 전쟁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이어서 전쟁의 당사자인 하마스의 경우에 명목상으로 휴전을 얻어냈지만 실질적으로는 팔레스타인에서 지배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면서 야히야 신와르, 이스마일 하니에 등 지도자들이 줄줄이 제거됐고 15개월간 이스라엘의 집중 공격을 받으며 수많은 지휘관을 잃고 군사력도 축소됐다라고 짚었습니다. 가디언은 또 하마스가 야히야 신와르의 동생 무함마드가 지휘하는 가자지구 내부의 강경론과 외부 지도자들의 온건론으로 사실상 쪼개진 상태라면서 특히 2023년 10월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촉발해 장기간 큰 피해를 초래한 탓에 상당수 민심이 하마스의 등을 돌린 것으로 관측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자지구 알-아자르 대학의 은카이마루 아부사다 교수는 가자 주민들은 하마스에 지쳐 있다며 그들은 재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하마스가 집권한다면 국제사회가 한 푼도 쓰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하마스 쇠퇴는 주변 중동 지역의 정세급변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른바 저항의 축의 주축이자 이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세계 최강의 비정규군이라고 평가받았던 헤즈볼라도 실질적으로 무너졌고 이란의 헤즈볼라 지원 통로 역할을 하던 시리아에서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됐으며 또 레바논에서는 친서방 성향의 조세프 아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이렇게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잇따라 사실상 패배한 것은 이란의 후원 아래 세를 키우던 다른 군소 이슬람 세력에도 직간접적인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플로리다주 글로벌 국가안보연구소의 중동 전문가인 아르만 마흐무디아는 이란, 이라크, 레바논 등의 주민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질문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저항의 축이 사기를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들의 쇠퇴가 이 중동 지역의 평화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자 전쟁의 끝에서 새로운 이슬람 극단주의 물결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또 극단주의 테러 단체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IS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휴전이 팔레스타인을 안정시키는 데는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